It's my life. 안녕하세요. 신창환 교수의 K-NU 라이프 시작합니다. 경북대학교 수학과 최하영 교수님 다시 모셨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여러 가지 수학 얘기를 하면서 인공지능 얘기를 조금 더 깊게 하지 못한 그 부분이 좀 아쉬워서 오늘 한번 다시 모셔서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수학적인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마지막에 수학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했더니 수학적 상상력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습니다. 근데 그 말이 되게 인상에 남았었는데 히든 피겨스라고 혹시 보셨나요? 네, 저도 한 5번 정도 봤습니다. 5번이나 보셨구나. 그 히든 피겨스라는 영화를 제가 우연히 보게 됐는데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네. 나사에서 일했던 흑인 여성 수학자들의 네. 엔지니어도 있고 뭐 컴퓨팅하는 분도 계는데 어쨌든 그 수학자가 메인 네. 액터가 돼서 우주 탐사선을 달에 보내는 그 과정들을 그 수학적인 과정들을 풀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인데 네. 교수님하고 촬영하고 나서 그 영화를 보니까 더 새롭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서도 이제 나사 센터장이죠, 기관장이 하는 말이 숫자를 넘어서 와라. 그 말이 저는 이제 상상력이 아닐까. 네. 그 영화를 보면서 수학이 참 재밌는 학문일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생각했듯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이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했는데 수학이 숫자가 세상을 바꾸나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얘기하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에 가장 핫한 AI 네. 이것이 결국은 수학에서 출발했던 거였다는 점에서 교수님 좀 재밌는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셔서 네. 수학에 대한 두려움과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는 독자분들한테 좀 재밌게 수학의 길로 인도해 주시죠. 인공지능 하면 제일 먼저 알파고. 네, 알파고입니다. 네. 빼놓을 수 없겠죠. 네. 그 당시에 일단 알파고 나왔을 때 다들 난리였지 않습니까? 네. 구글이 그걸 통해서 대중적으로 이 인공지능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성공적으로 알리게 됐고 그부터 아주 박차를 가해서 지금 현재는 뭐 인공지능이 온 연구 분야에 그리고 뭐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에 다 밀접하게 돼 있고요. 제가 최근에 고등학교 강연도 갔다 왔는데 고등학생들한테 챗GPT 사용했는 학생들 거수를 해보라 했더니 거의 100%. 네. 그래서 언제 쓰냐고 물어보니까 뭐 보고서 작성이라든지 상담 이런 내용들 글 쓰는 거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챗GPT 프로가 출시가 되었고요. 네. 그거는 월간 구독료가 지금 한 28만 원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써보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진짜 도움이 많이 된다. 돈 많이 됩니다. 네. 엄청 많이 됩니다. 제가 아시는 어떤 공대 교수님은 아주 지치지 않는 그리고 잘만 활용하면 네. 나한테 정말 도움을 많이 주는 비서다. 네네. 사람처럼 막 일 많이 시킨다고 짜증내거나 그런 얘기도 없이 24시간 대기하고 있는 아주 훌륭한 비서다 이런 말씀을 네, 해주실 정도로 이 AI 이걸 잘 활용한다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알파고 원리에 대해서 한번 좀 원리를 이제 자세히 설명하기 어려운데 네. 기본적으로 알파고의 기본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수학적으로 하면 다 최적화입니다. 그럼 최적화가 뭔지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최적화라는 거는 함수의 최소값을 찾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쉬운 거는 2차 함수를 네. 얘기를 들면은 2차 함수의 요 꼭지점, 네. 꼭지점이 최소값일 때 네. 최소값 찾는 거는 변수가 한 개일 때는 쉬운데 변수가 많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네. 네. 산에 만일에 길을 잃으면 어디로 가야지 우리가 지상으로 갈지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네. 산 안에 있으면은 위에서 이렇게 봐가지고 전체 그림을 못 보기 때문에 사실은 어디로 가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게 내리막이어서 여기로 가면 되겠지 했는데 갔더니 사실은 그게 산 위로 가는 어떤 길의 일부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비전공자가 드는 의문 네. 함수 뭐 y축, x축, z축 2차가 되든 3차가 되든 절대적 기준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례는 절대적 기준점이 없는 거 아닙니까? 나의 위치가 절대적 기준점이 되는 좋은 지적입니다. 사실은 지금 아까도 했지만 이게 최적화 문제로 바꾸면 최소값이 되는 값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문제점 하나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되는가? 시작에 대한 연구도 많지가 않습니다. 현재 인공지능은 전부 랜덤하게 잡아서 초기 값을 잡습니다. 그래서 잡을 때마다 위치가 달라지겠죠. 네,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어디에 최소값이 있는지도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시작을 또 어디서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컴퓨팅으로 계산하지 않으면 손으로 일일이 그거 할 수 없습니다. 예. 지금 파라미터 수가 거의 1000억 개씩 되는 거고요. 예, 기본적으로 컴퓨터가 1초의 계산을 프로세스에 따라 하지만 보통 곱셈은 한 10억 개 정도, 1초에 10억 개 정도 수행할 수 있는데 이렇게 빠른 컴퓨터도 지금 학습하는데 3달, 4달씩 걸립니다. 학습이 뭔지는 이제 제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네. 컴퓨팅이 드는 그 비용이라는 게 3달, 4달씩 들 정도로 많은 시간이 요구가 됩니다. 그렇게 복잡한 계산들을 어쨌든 수학적 원리에 의해서 해내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최적화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실생활에서 들 수 있는 사례는 뭐가 있을까요? 뭐 쉬운 예로 2차 함수를 예를 들면은 X를 제가 먹은 음식량, 그래서 음식을 많이 먹으면은 제 이제 육체적 피로감이 클 수 있겠죠. 그런 걸 함수로 이제 표현을 하면 적당량을 먹으면 몸이 이제 활력이 되는데 네. 너무 많이 먹어서 위에 부담이 되면 오히려 떨어지겠죠. 이제 함수 형태가 어떤 함수 이차 형태가 돼 있죠. 이차 또 함수가 되는 언제 적절하게 먹어야 되냐. 음, 그 X를 찾아야 되는데 음, 그게 사람마다 도 다르겠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 이제 X는 먹는 양만 있는데 내가 먹는 양 말고 다른 변수도 쓸 수 있다. 뭐 예를 들면은 내가 얼마만큼 활동이 있다. 내가 나이는 얼마고 얼마나 내가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체력적인 걸 갖고 있는지 여러 변수들을 넣으면 넣을수록 함수는 복잡해지겠고 그렇죠. 그런 최저가 찾는 방법은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됩니다. 근데 지금 챗GPT 이런 거는 그런 변수가 1000억 개에서 5000억 개 정도 굉장히 많은 변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 그거를 들여다보는 것조차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2차원적인 사고나 3차원적인 사고만 할 수 있지 화면에다가 10차원, 뭐 20차원 이런 거를 시각적으로 나타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는 3차원이 최대 아니에요. 네, 최대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만 있는 거지 그걸 시각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인공지능이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실생활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다는 얘기는 이미 이제 그런 것들이 N차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차원의 정보를 AI가 네. 찾아서 네. 조합해서 네. 우리에게 제공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네. 전문가하고 비전문가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가 학습한다는 거를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느냐. 학습이 뭐냐. 인문학적으로 보면 학습은 우리가 그냥 배우고 러닝으로 보는데 수학에서는 러닝이라는 거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네. 기계학습, 머신러닝, 딥러닝 네. 이런 말을 한 5, 6년부터 되게 많이 썼고 일부 학과나 뭐 전공하신 분들 많이 그런 것들을 강의하시고 또 그걸 활용해서 학술 논문도 많이 쓰시고 네. 책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학습 아까 말했듯이 한자로 풀면 배우락의 익힐 습자거든요. 네네. 그 습자는 익힐 습자는 네. 어린 새가 날개짓을 아. 수백 번 했는 게 학습이거든요. 아, 네네. 그게 익힐 습자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뽀송뽀송한 아직 성체가 안 된 아기 새가 네네. 날개짓을 하려면 엄청나게 자기도 음. 날개짓을 해야 된다. 그 습자가 그래서 계속 반복하고 훈련하고 해야 된다. 그게 학습의 원리고 아, 네. 그리고 보통 학습이라 하면 사람이 하는 거 네네. 인지 판단력이 있는 네네네. 그게 학습의 원리인데 기계의 학습 그러면 기계가 학습한다는 얘기예요. 엄밀히 말하면 수학적인 학습이라는 용어가 뭔 뜻인지를 보면 아까 최저가 함수가 있으면 최소값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밑으로 계속 길들을 찾아가지고 최대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최소값이 되는 경로를 찾아갈 건데 그 총 경로를 찾아가는 과정이 학습한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넣어서 학습한다는 거는 결국 그런 과정, 그런 프로세스를 거쳐가는 거를 학습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사용할 때는 학습한다는데 실제 수학적으로 볼 때는 그냥 함수에서 최소값을 갖는 점을 찾기 위해서 경로를 따라가는 그게 바로 학습한다. 그러면은 딥러닝은 또 머신러닝하고 또 어떻게? 아, 머신러닝은 일단은 전체 개념은 다 머신러닝입니다. 머신이라는 거 자체가 컴퓨터가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네네. 그래서 머신러닝에 대한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고요. 그렇게 모델이 워낙 많은데 하나의 모델이 네. 하위 모델이 딥러닝, 예. 얼마나 딥하게 가길래? 그 좋은 질문인 게 그럼 샬로우 러닝도 있습니다. 아 있어요? 예. 아, 그것도 샬로도 수학- 있습니다. 아, 수학적으로 샬로우라고 합니다. 아, 예. 정말 이건 몰랐는데 네, 저는 딥이 있으면 샬로우 네. 얇은 것도 있겠다 했는데 네. 2차 함수 같으면 최소값을 찾는다 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은 저희가 이제 하려는 거는 함수의 최소값을 찾는 게 맞긴 맞지만 엄밀히 말하면 뭘 찾냐면은 아까는 x를 우리가 변수로 했지만 사실 x가 변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개수들을 찾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2차 함수가 식사량하고 아까 전에 체력이나 이런 거하고 관계, 뭐 예를 들면 뭐 졸린 정도를 내가 뭐 식으로 표현하고 싶으면 결국 2차 함수의 개수는 2차항에 있는 A, B, C. 근데 이제 이 함수는 어떻게 되는지 꼴을 찾아야 되는데 딥러닝은 그 꼴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지가 그걸 찾나요? 예, 찾습니다. 아 근데 그 꼴을 줬습니다. 꼴을 주고 개수만 찾아라. 꼴이라고 그러니까 그걸 꼴이라고 표현해요. 아니요, 정확하게 수학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함수 이제 식이 있는 거죠. 모델링을 주고 네네, 그렇죠. 이런 모델로 하라고 설정해주면 개수값을 계속 계산하면서 자, 근데 어떻게 찾냐? 아까도 했지만 비용 함수가 최소가 되도록 아까 했지만 산이 이제 지상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경제도 아닌데 왜 자꾸 비용함수라고? 보통 이 최저가에서는 음. 거기 목적 함수를 비용 함수, 코스트 펑션이라고도 하고 아. 비용 함수라고도 하고. 최소값을 찾는 것을 수학적으로 비용함수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네네네. 아,
보통 생산함수, 비용함수가 이 경제학에서 많이 쓰는. 네, 비슷한 용어입니다. 아. 네. 사실은 경제에서 쓰고 있는 그 분야도 리서치 오퍼레이션이라는 그런 분야인데 최적화를 이용하는 경제 분야를 일컫는 우리가 오퍼레이션 리서치에서 OR이라고 네, 하거든요. OR. 네, OR 분야가 네. 수학에서 보면 그냥 최적화 일부 하는 분야인 거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다 같은 용어로 쓰는 겁니다. 코스트 펑션. 그러니까 뭐 OR 같은 경우 이제 경영학이나 산업공학에서도 많이 쓰잖아요. 네네네네. 네. 똑같이 씁니다. 아. 저희도. 예, 예. 그래서 그 비용 함수가 최대한 작게 되는. 그러면 거기서 비용 함수는 뭘 뜻하냐? 내가 음식을 한 100g 먹었는데 내 몸이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200g 먹을 어떻게 되는지 기존에 있는 그런 답지가 있는 거죠. 답지를 갖고 확인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이미지 분류라고 치면 개 사진을 주면 개에 대한 답지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쓴 함수로 그 답지가 적절히 맞는지에 대한 비용을 재보는데 차이를 보는 거죠. 차이가 적절해. 근데 내가 만든 함수에다 개를 넣었더니 정말 개라고 보는지 아니면 얘가 고양이로 잘못 보는지에 대한 점수를 매겨서 그 점수 값으로 함수 값을 매겨. 그게 비용 함수. 그 비용 함수 작다는 거는 그만큼 제가 만든 함수가 잘 작동이 되고 있구나. 최적화 값을 네. 찾았다. 네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네네. 그러니까 기계러닝, 머신러닝 그 한 분야로서 딥러닝 있고 네. 핸드폰에다 대고 뭐 그냥 구두로 질문을 네네. 해도 답을 다 잠깐만 기다리면 이제 쭉 막 문장도 네. 길게 설명해 다 주는데 되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뭐 딥러닝 뭐 이런 기법들이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딥러닝이라기보다 모델 이름이 또 있습니다. 그런 모델들은 그 모델들이 뭐냐를 보면은 함수를 제가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 찾아낸 게 아니고 내가 함수를 여기다 정해놓고 거기 있는 개수들만 좀 찾아달라. 그때 그 함수는 제가 정해야 됩니다. 함수 형태를 모델링 설정해 주지 않으면은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어요. 네네. 그럼 결국은 우리가 인간 시키는 그 범위 안에서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렇죠.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인사이트가 있어야 되는 게 그렇죠. 그냥 내가 막 했는데 이게 계속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어. 이렇게 만들어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그 모델링 함수를 설정하는 게 바로 수학적 상상력. 그렇죠. It's my